한 섬이 1년 중 가장 화려한 계절에 버림받았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보석이라 불리던 제주도입니다. 흐드러지게 핀 분홍빛 왕벚꽃과 노란 유채꽃 물결이 섬 전체를 뒤덮는 4월. 예전 같으면 비행기 표가 부르는 게 값이던 최고의 성수기입니다. 그런데 작년 봄, 내국인 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5센트 가까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빈자리를 메운다고 언론은 말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왜 가장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던 내국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제주도에 등을 돌렸을까요? 비계 삼겹살로 상징되는 바가지 상술, 부동산 투기가 만든 기형적 물가 구조, 그리고 엔저 일본이라는 강력한 대체제의 역습까지 그 구조적 원인과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빛 왕벚꽃이 제주 곳곳을 수놓았던 2025년 4월의 어느 아침, 공항 도착장은 분주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고 렌터카 업체 직원들은 쉴 틈 없이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겉보기엔 여느 벚꽃 시즌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정직했습니다. 그해 봄 제주도 내 내국인 카드 사용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5센트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10명이 쓰던 돈을 이제 9명 반이 쓰는 셈이었습니다. 1년 중 가장 화려한 계절, 가장 많은 사람이 몰려야 할 때에 오히려 지갑이 닫힌 겁니다. 당시 뉴스는 이 상황을 묘하게 포장했습니다. 내국인이 줄었지만 외국인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는 논조였습니다. 중국발 크루즈가 다시 들어오고 일본인 관광객도 늘었으니 전체 관광 수입은 괜찮다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 낙관적 해석 뒤에는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주로 면세점과 특정 관광지에 집중되는 반면 내국인은 동네 식당, 소규모 카페, 올레길 인근 펜션까지 골고루 돈을 썼습니다. 말하자면 제주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려온 건 다름 아닌 내국인이었습니다. 그 혈류가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 무렵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를 향한 날선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이제 절대 안 감, 바가지 끝판왕, 호구 잡히러 가는 기분이라는 댓글이 벚꽃 사진보다 더 많이 공유됐습니다. 예전엔 제주도 여행 후기가 추천과 꿀팁으로 가득했다면 그때는 경고와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빨랐습니다. 불과 서너 해 전만 해도 봄이면 제주행 비행기 예매 전쟁이 벌어졌는데 2025년에는 출발 며칠 전까지도 좌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현상이 일시적 트렌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해외여행이 막히자 내국인들은 제주도로 몰렸고 그 시절 제주도는 전례 없는 특수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쌓인 불만도 전례가 없었습니다. 팬데믹이 끝나자 억눌렸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호구 노릇은 안 한다는 선언이 댓글창을 가득 채웠죠. 꽃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만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봄은 과연 달라졌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내국인의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었는지 그 구조적 원인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 소식이 전해지자 제주도 측의 해명이 뒤따랐습니다. 2025년 당시 지역 관광 당국과 상인 단체는 한 목소리로 외부 요인을 지목했습니다. 해외여행이 정상화되면서 그동안 막혀있던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갔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코로나 시기 동안 하늘길이 막혀 국내에 갇혀있던 여행객들이 이제야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게 됐으니 제주도를 찾는 발길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논리였죠. 억눌렸던 해외여행 욕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보복여행 현상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덧붙였습니다. 일시적인 이탈일 뿐 제주의 매력은 여전하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두 번째 핑계는 경기 침체였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생활 물가가 치솟으면서 가계 지갑이 얇아졌으니 여행 지출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한 시대에 누가 여행을 가겠느냐는 시기였죠. 세 번째로는 부동산 경기 하락이 거론됐습니다. 한때 투자 열풍으로 폭등했던 제주도 땅값과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위축됐다는 게 그들의 분석이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어려운 것이라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여론은 이런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거센 반발이 일었습니다.
댓글창에는 날선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라. 본질은 바가지다. 경기 탓이면 왜 일본 여행은 폭발하나? 부동산 가격 하락 탓을 하는데 그거 올릴 때는 관광객 덕 아니었나? 자업자득이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일본 여행 언급은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일본행 항공편은 연일 매진 행렬이었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서 여행을 안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를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의 진단은 명확했습니다. 문제는 외부 환경이 아니라 제주도 자체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괴리는 단순한 시각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제주도 측은 우리도 피해자라는 입장이었지만 소비자들은 당신들이 가해자라고 응수했습니다. 수년간 쌓인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선 상황에서 경기 탓, 코로나 탓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진정성 있는 반성 대신 책임 회피로 비쳤기 때문입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핑계만 늘어놓는다는 비판이 확산됐고 제주도에 대한 감정은 실망을 넘어 분노로 전환됐습니다. 한번 등 돌린 소비자의 마음은 쉽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소비자들이 단순히 화만 낸 게 아니라 구조적 분석까지 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땅값 올려서 임대료 뛰고 임대료 뛰니까 음식값 올리고 음식값 올려도 손님 올 거라 생각한 거 아니냐는 댓글은 수천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때 어차피 제주밖에 못 가니까 배짱 장사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 다 기억한다는 글도 화제가 됐습니다. 대중은 이미 문제의 뿌리가 어디인지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같은 돈이면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겼는데 왜 굳이 불쾌한 기억을 사러 가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바가지 요금은 눈에 보이는 결과일 뿐 원인은 더 깊은 곳에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의 한가운데에 비계 삼겹살로 상징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한 식당에서 주문한 삼겹살 접시 위에 살코기는 거의 보이지 않고 하얀 비계 덩어리만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자마자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가격은 1인분에 2만 원이 넘었습니다. 제주도 비계 삼겹살이라는 키워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고 관련 게시물에는 수십만 개의 조회수가 쏟아졌습니다. 해당 식당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도 당했다. 우리 가족도 똑같은 꼴 봤다는 증언이 댓글창을 가득 메웠습니다. 개별 업소의 일탈이 아니라 제주도 외식업 전반에 퍼진 구조적 병폐라는 인식이 빠르게 굳어졌습니다. 문제는 가격만이 아니었습니다. 항의하면 돌아오는 반응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원래 이래요. 싫으면 다른 데 가세요. 라는 퉁명스러운 대답이 돌아왔다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는 글에는 수만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소비자들이 분노한 건 비싼 가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내고도 무시당하는 느낌, 호구 취급당하는 기분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심비, 즉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도가 완전히 바닥을 친 것이었습니다. 가심비라는 개념을 이해하면 왜 사람들이 이토록 격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단순히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게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까지 함께 구매합니다. 같은 10만 원을 써도 대접받는 느낌이 드는 곳과 등쳐먹히는 느낌이 드는 곳은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제주도는 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니라 돈 쓰면서 기분 나빠지기 싫어서 안 가는 것이라는 댓글이 전곡을 찔렀습니다. 지갑은 열 의향이 있었지만 마음의 문이 먼저 닫혀버린 셈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런 경험이 누적되면서 제주도 전체의 이미지가 오염됐다는 점입니다. 한두 곳의 나쁜 식당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는 원래 그런 곳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 말하는 후광 효과의 역작용이었습니다. 좋은 이미지가 주변까지 빛나게 하듯 나쁜 이미지는 주변까지 어둡게 물들입니다. 성실하게 장사하는 제주도 상인들도 덩달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도 있었지만 여론의 물줄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거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계 삼겹살은 빈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훨씬 거대한 구조적 문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 구조적 문제의 뿌리는 땅에 있었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는 투자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자본이 밀려들고 내국인 투자자들도 너도나도 제주도 땅을 사들였습니다. 힐링의 섬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이주 희망자들까지 가세하면서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서귀포 중문 관광단지 인근은 서울 강남 못지않은 시세를 자랑했고, 제주시 구도심의 상가 임대료는 서울 홍대 입구역 주변과 맞먹는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땅값이 오르니 건물주는 임대료를 올렸고, 임대료가 오르니 가게 주인은 음식값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계 삼겹살 한 접시에 2만 원이 넘는 가격표가 붙은 배경에는 이런 연쇄고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음식값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 여행의 필수 관문인 항공권 가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제주까지 비행시간은 1시간 남짓에 불과하지만 성수기 왕복 항공권은 30만 원을 훌쩍 넘기 일쑤였습니다. 같은 돈이면 도쿄나 오사카 왕복이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저가 항공사가 늘어나면서 경쟁이 생겼지만 수요가 몰리는 주말이나 연휴에는 여전히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항공사들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며 손을 내저었지만 소비자들 눈에는 뻔뻔한 담합으로 비쳤습니다. 렌터카 비용은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이 불편해서 자동차 없이는 여행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점을 노린 듯 렌터카 가격은 매년 올랐습니다. 벚꽃 시즌이나 여름 휴가철에는 하루 대여료가 10만 원을 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2박 3일 여행을 가면 렌터카비만 20만 원에서 30만 원이 깨졌습니다. 거기에 기름값까지 더하면 이동 비용만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업체들의 배짱을 키웠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합산하면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2박 3일 제주도 여행의 1인당 평균 경비는 50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면 200만 원 가까이 들기도 했습니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는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항공권에 렌터카, 숙박에 식비까지 어느 하나 저렴한 게 없었습니다. 기본 고정비가 턱없이 높아진 기형적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돈 문제만이었다면 차라리 나았을지 모릅니다. 비싸더라도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열었을 겁니다. 문제는 제주도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마저 잃어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제주도가 잃어버린 것, 그건 고요함이었습니다.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한라산 능선을 타고 내려오는 구름, 유채꽃밭 사이로 부는 바람. 무엇보다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조용히 쉴 수 있는 힐링의 섬이라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싼 돈을 내면서도 제주도를 찾았던 건 그 로망을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로망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꼭 갔는데 이젠 시끄러워서 안 간다는 댓글이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중국인이 90%를 차지할 거다라는 과장 섞인 예측도 나왔습니다. 과장이긴 했지만 체감은 그 정도였다는 뜻이었습니다. 2024년 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된 이후 제주도에는 중국 관광객이 급증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중국어 안내 방송이 끊이지 않았고 유명 관광지는 단체 관광버스로 북적였습니다. 올레길에서 고요하게 걷고 싶었는데 대형 확성기 소리가 따라왔다는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문화 충돌도 문제였습니다. 도심에서 무단 횡단하는 관광객, 편의점 앞에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례, 식당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모습 등이 SNS에 올라왔습니다. 혐오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 대규모 단체 관광객이 몰리면 비슷한 문제가 생깁니다. 핵심은 제주도의 수용력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입니다. 환경학에서 말하는 적정 수용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 생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방문자 수의 상한선을 뜻합니다. 이 한계를 넘어서면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며 관광객 자신의 경험도 나빠집니다. 제주도는 그 임계점을 이미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관광 인프라는 그대로인데 사람만 계속 늘어난 결과였습니다. 조용히 힐링하러 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고 돌아가는 역설이 벌어졌습니다. 내국인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중의 박탈감이었습니다. 비싼 돈 내고 와서 조용히 쉬지도 못한다면 대체 왜 가야 하는가? 예전에는 제주도가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국내에서 이국적인 풍경과 휴양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희소성이 사라졌습니다. 비싸고 불친절하고 시끄럽기까지 하다면 굳이 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비용, 같은 시간을 들여서 더 나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2시간 거리, 바다 건너 일본이었습니다. 2025년 봄, 한국인 여행객들의 발길이 쏟아진 곳이었습니다.
인천공항 국제선 출국장에는 오사카행, 후쿠오카행, 도쿄행 탑승구 앞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항공권은 연일 매진이었고 일부 노선은 임시편을 추가할 정도였습니다. 같은 시각 김포공항 제주행 탑승구는 한산했습니다. 출발 직전까지 빈 좌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극명한 대조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엔저였습니다. 2024년부터 본격화된 엔화 약세는 2025년 봄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원화 대비 엔화 가치가 역대급으로 낮아지면서 일본 여행의 체감 비용이 확 떨어졌습니다. 한국에서 10만 원이면 일본에서 1만 엔 이상의 가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스시 한 접시, 라멘 한 그릇 가격이 서울 시내 맛집보다 저렴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서비스 수준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는 오모테나시 문화가 곳곳에 스며 있었습니다. 같은 돈을 내면서 대접받는 느낌까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했습니다. 2025년 봄 기준으로 제주도 2박 3일 여행 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왕복 항공권 25만 원, 렌터카 2일 20만 원, 중급 호텔 2박 20만 원, 식비와 입장료 등 기타 비용 15만 원, 합하면 1인당 80만 원 안팎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오사카 교토 여행은 어땠을까요? 왕복 항공권 20만 원, 교통 패스 5만 원, 비즈니스 호텔 2박 15만 원, 식비와 입장료 15만 원, 합계 5만 원 정도였습니다. 제주도보다 25만 원이나 저렴했습니다. 렌터카 대신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었습니다.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경험의 질이 달랐습니다. 교토의 벚꽃은 제주 왕벚꽃 못지않게 아름다웠습니다. 기요미즈데라에서 내려다보는 분홍빛 물결, 철학의 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벚나무 터널은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선사했습니다. 오사카에서는 신선한 해산물을 저렴하게 맛볼 수 있었고 현지인의 친절함은 덤이었습니다. 비계 삼겹살 트라우마와는 정반대의 경험이었습니다. SNS에는 같은 값이면 교토 가라는 후기가 넘쳐났습니다. 제주도는 더 이상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경쟁자가 바다 건너에 버티고 있었고 한국 소비자들은 이미 발로 답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누군가는 채워야 했습니다. 제주도 관광당국과 언론은 희망적인 숫자를 내세웠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돌아오고 있다. 일본 크루즈선이 제주항에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다. 면세점 매출이 회복세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외국인이 빈자리를 메워주니 괜찮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낙관론에는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착시 효과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숫자는 올라갔지만 제주도 관광 생태계의 체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특히 단체 관광객 중심의 구조는 근본적인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 수익성이 낮습니다. 저가 패키지 상품으로 들어오는 단체 관광객은 지정된 면세점과 특정 식당만 들르고 떠납니다. 골목 구석구석의 작은 가게에는 돈이 돌지 않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오르면 대기업 계열사 장부에 숫자가 찍힐 뿐 지역 자영업자의 호주머니는 여전히 텅 비어 있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올레길 따라 걷다가 들른 작은 카페, 현지인이 운영하는 횟집, 동네 슈퍼에서 사간 특산물. 이런 소비가 제주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렸는데 그 흐름이 끊긴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의존성입니다. 특정 국가 관광객에게 과도하게 기대는 구조는 외부 변수에 취약합니다.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막으면 어떻게 될까요? 양국 관계가 냉각되면 하룻밤 새 관광객이 뚝 끊깁니다. 실제로 2017년 사드 사태 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자취를 감추자 제주도 상권은 초토화됐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같은 구조를 다시 만들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위험을 분산하는 게 아니라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시 담는 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뼈아픈 건 가장 충성스러운 고객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국인 관광객은 제주도의 콘크리트 지지층이었습니다. 해외 정세가 어떻든, 환율이 어떻든 꾸준히 제주를 찾았습니다. 가족여행, 신혼여행, 졸업여행, 효도 관광까지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제주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충성 고객이 등을 돌렸습니다. 한번 떠난 손님을 다시 불러오는 건 새 손님을 모시는 것보다 몇 배나 어렵습니다. 외국인 숫자로 당장의 통계는 메울 수 있지만 장기적 기반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건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이었습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잘 나가던 곳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수십 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였습니다.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왔습니다. 국내에서 제주도를 대체할 선택지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독점적 지위가 안일함을 낳았습니다. 어차피 올 거라는 생각, 우리 아니면 갈 데 없다는 자만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는 영원히 참지 않습니다. 대안이 생기는 순간 냉정하게 돌아섭니다. 2025년 봄, 제주도가 맞닥뜨린 위기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닙니다. 구조적 신뢰의 붕괴입니다. 비계 삼겹살로 상징되는 바가지 상술, 부동산 투기가 만들어낸 기형적 물가 구조, 수용력을 넘어선 과잉 관광, 그리고 내국인을 호구로 취급하던 서비스 마인드.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어느 하나만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관광 생태계 전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시작은 핑계를 멈추고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왜 떠났는지 진심으로 묻는 것입니다. 가장 든든한 아군이었던 내국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에 등을 돌렸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한 경고가 있을까요? 벚꽃은 해마다 피지만 한번 떠난 손님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으로 숫자를 채우는 건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뼈를 깎는 자성입니다. 가격을 합리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관광객을 손님이 아닌 파트너로 대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쉽지 않은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제주도의 봄날은 정말로 끝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6년 봄은 달라졌을까요? 제주도는 지난 1년간 무엇을 바꿨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요? 그건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변화의 열쇠는 제주도 스스로가 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비자를 탓하거나 외부 환경을 원망하는 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올 봄 벚꽃 여행을 어디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전이라면 제주도를 갔겠지만 올해는 다른 선택을 하셨다면 그 진짜 이유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솔직한 목소리가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